정말 위험합니다. 여러 대형 병원에서의 임상 수치와 경험을 통해 저희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뇌에 좋고 심장에 좋다고 믿고 유지해온 식습관이 실제로는 신장 기능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습관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평소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매일의 식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두가 뇌와 혈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호두의 좋은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은 뇌와 심장, 혈관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두를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곁들이며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그 이점은 180도 뒤바뀌어 수십 년 동안 쉼없이 일해온 혈관과 두 개의 신장에 큰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뇌랑 심장에 좋으라고 매일 호두를 챙겨 먹는데 왜 요즘 들어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이분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만든 것은 만약 이분들이 호두를 올바르게 먹는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심부전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속 반복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심장과 신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조합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사 형태는 너무나 흔해서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심장과 신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세 가지 황금 조합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 몸을 더 가볍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며 혈관이 더 숨쉬기 편하게 하고 심장과 신장이 매일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호두 섭취법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 호두를 먹어야 하는지, 누가 제한해야 하는지, 하루 권장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잘못 먹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바로 본인과 가족에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90세 이상의 부모님, 친지분들께서 많이 먹을수록 뇌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호두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불필요한 병원 신세와 약 복용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값비싼 약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혹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호두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조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의 주방이나 식탁에 매주, 심지어 매일 올라오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짠 멸치 호두 볶음입니다. 과연 이것이 신장을 위한 보약일까요? 아니면 나트륨 함정일까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를 열면 바로 보이는 것이 멸치볶음. 조금 더 고급스럽게는 멸치호두볶음일 것입니다. 작은 멸치를 간장, 설탕, 올리고당, 고추와 함께 볶고 호두를 곁들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밥반찬으로도 그만이죠. 듣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는 뼈에 좋고 호두는 뇌에 좋으니 골다공증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하는 일석이조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멸치는 보통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고 여기에 다시 간장, 소금, 액젓 등을 넣어 볶습니다. 아주 작은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엄청난 나트륨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수분을 붙들어 혈압을 높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속 미세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며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의 필터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아파트 수도관에 매일 너무 높은 수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가 손상되고 결국 터지겠죠. 우리 신장 속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멸치호두볶음을 드시며 나는 뼈랑 뇌에 좋으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항상 높았고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으며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제대로 먹고 있다고 믿었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의 껍질과 막에는 장 안에서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천연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짠 멸치호두볶음의 경우 멸치의 칼슘은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반면 신장은 과도한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신장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멸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셨다면 너무 짜게 볶은 멸치에 호두까지 섞어 드시는 방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멸치를 좋아하신다면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피망이나 양파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하십시오. 호두는 따로 떼어 식후에 소량 드시거나 잠시 후에 말씀드릴 신장에 더 부드러운 음식들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호두향이 나는 과자, 사탕, 스낵입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신장은 소리 없이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호두 과자, 호두 강정, 곡물 스낵, 견과류 믹스 같은 제품들입니다. 겉모습은 상자마다 예쁘고 호두와 아몬드 사진이 그려져 있으며 곡물, 건강에 좋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많은 분이 안심하고 드십니다. 견과류가 들었으니 일반 과자보다는 좋겠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포장지 뒷면에 성분표를 단 한 번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진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주로 설탕, 시럽, 정제, 밀가루입니다. 튀기거나 구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된 저렴한 기름일 때가 많습니다.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는 생색내기용으로 조금 뿌려져 있을 뿐 주성분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것은 곡물이나 견과류의 옷을 입었을 뿐 실제로는 당분과 기름이 가득한 과자일 뿐입니다. 5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처럼 당분을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같은 양의 단 것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점차 둔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성 당뇨병은 만성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이 때문에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과자 속에 든 산패된 기름과 나쁜 지방은 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며 기름때가 끼게 합니다. 심장, 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모두 영향을 받아 신장은 높은 압력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향긋한 호두 과자 하나에는 간식 한 끼 분량의 설탕과 기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탕을 치지 않고 튀기지 않은 볶은 호두 서너 알은 좋은 지방을 공급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만약 신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안전한 선택은 호두라는 이름의 과자가 아니라 자연 상태의 호두 몇 알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단 것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두향 과자나 사탕이 보약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매일 이런 간식을 드시면서 다른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까지 곁들인다면 심장과 신장, 혈관은 머지않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잘못 보관하여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호두입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의 탈을 쓴 독소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집 주방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가정이 호두, 아몬드, 믹스너트를 대용량으로 사서 주방 선반 위, 냉장고 위, 가스레인지 옆에 둡니다. 먹을 때마다 열고 닫으며 다 먹을 때까지 몇 달씩 방치하곤 하죠. 문제는 견과류, 특히 호두에는 기름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열, 빛,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 기름은 변질되어 찌든내, 즉 산패취가 납니다. 습한 환경이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독소가 발생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건조식품의 곰팡이에서 생성된 특정 독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을 높이고 신장이 이를 여과하고 배출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신장의 미세한 여과 단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노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매일 산패되거나 곰팡이 핀 음식에 독소까지 처리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돈이 아까워서 찌든 내가 나거나 맛이 약간 써도 그냥 다 먹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간과 신장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기름 찌든 내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버리십시오. 먹었을 때 맛이 쓰거나 이상하다면 버리십시오. 견과류 표면에 평소와 다른 흰색, 푸른색, 검은색 점이 보인다면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50세 이후 신장이 걱정된다면 1에서 2개월 안에 먹을 양만 사고 소분하여 밀폐용기나 봉투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며 그때그때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낭비하면 안 된다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산패되거나 곰팡이 핀 견과류를 억지로 먹는 것은 간과 신장에 2배의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견과류 몇 푼 아끼려다 자칫하면 몇 년 동안 약값, 검사비, 치료비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그룹, 즉 짠 멸치호두볶음, 설탕과 기름 가득한 호두 과자, 그리고 잘못 보관해 산패된 호두를 모아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신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매일같이 소리 없이 반복해서 올라온다면 이미 50년 이상 사용한 신장의 노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상 시작부터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무해해 보이는 음식들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식 조합 하나만 잘못되어도 신장은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5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훨씬 더 위험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두 신장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주지 않는
장기를 꼽으라면 단연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청소부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 혈액은 신장을 끊임없이 통과하며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남은 소금과 물을 배출하며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물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데도 관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신장은 마치 아파트의 정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을 채울 정도의 양이 평생 동안 우리 신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세, 60세가 지나면 신장 속의 미세한 필터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도 수년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물 복용,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의 식사는 신장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힘겹게 버틸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식탁 위에 매일 짠 반찬, 멸치, 짠 김치, 그리고 설탕 범벅인 과자와 튀긴 음식, 가끔은 오래되어 산패된 견과류가 올라온다면 젓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신장은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정체시켜 혈압을 높이고 신장 내 혈관을 팽창시킵니다. 설탕은 혈당을 널뛰게 하여 결국 신부전의 주범인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나쁜 지방과 상한 음식의 독소는 혈관과 신장 조직에 소리 없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조합, 즉 짠 멸치호두 볶음, 설탕과 기름이 가득한 호두 과자, 잘못 보관된 호두와 연결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한 끼 식사가 신장을 당장 파괴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된다면 50세 이후 노화된 두 신장은 훨씬 빠르게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며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호두도 안 먹고 모든 견과류를 다 끊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호두는 여전히 뇌와 심장, 혈관에 아주 좋은 동반자이며 간접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호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호두를 올바르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혈압과 혈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짠 스낵이나 튀긴 음식 대신 소량의 호두를 드시면 이 좋은 지방들이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혈압도 더 안정되기 쉽습니다. 전신의 혈관이 편안해지면 신장 속 미세 혈관들도 손상을 덜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SNS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혈관 건강은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동안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호두는 혈중 지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많은 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과자나 튀긴 스낵을 줄이고 채소가 풍부하고 소금이 적은 식단에서 그 일부를 짜지 않게 볶은 호두 몇 알로 대신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신장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덜 막히고 덜 딱딱해지면 신장 수명이 줄어드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뇌 건강과 기억력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약 먹는 것을 잊거나 혈압 재는 것, 정기검진 날짜를 잊어버리는 일이 흔해지는데 이런 사소한 망각이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신장을 해칩니다. 호두에 든 비타민, 엽산, 좋은 지방은 뇌세포에 유익합니다. 건강한 식단 안에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기억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치료 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신장과 혈관을 모두 보호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염증 이야기입니다. 많은 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바탕에는 가볍지만 오래 지속되는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채소가 많고 소금, 설탕, 튀긴 음식이 적은 식단에 소량의 신선한 호두를 곁들이면 이러한 염증 상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호두는 약이 아니며 의사의 처방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에 긍정적인 퍼즐 조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똑같은 호두라도 짠 멸치와 섞거나 설탕에 절이고 산패된 것을 억지로 먹으면 신장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면 신선한 것을 조금씩 튀긴 음식이나 과자 대신 소금과 설탕이 적고 채소가 많은 식단에서 즐기신다면 호두는 뇌와 심장, 혈관에 좋은 친구이자 여러분의 신장이 매일 덜 고생하도록 돕는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호두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뇌와 혈관에는 좋으면서 신장에는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느냐입니다. 말은 쉽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매일 식단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황금 조합을 선정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면서 뇌를 명석하게 유지하고 심혈관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피로를 덜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호두와 사과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혈관을 위한 아주 현명한 부드러운 약과 같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혈액 속의 나쁜 지방을 청소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대개 지질 수치가 더 안정적이고 소화도 더 잘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적당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부전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칼륨은 한국인이 쉽게 섭취하게 되는 과도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심장과 뇌에 유익합니다. 사과는 은은하게 달콤하고 아삭하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출출할 때 무심코 찾게 되는 달콤한 과자나 짠 스낵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사실 혈관을 두껍게 하고 심장을 힘들게 하는 주범은 바로 그런 간식들이니까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한 간식으로 SNS에서도 많이 추천되는 조합이에요. 심장이 심하게 나쁘지 않고 의사로부터 엄격한 제한을 권고받지 않았다면 하루에 작은 사과 반 알에서 한 알 정도를 짜지 않게 볶은 호두 4수알과 함께 드시는 것은 꽤 안전한 수준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사과 반 알을 작게 썰어 호두 몇 알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간식은 거창한 요리가 필요 없으면서도 많은 분이 무의식 중에 드시는 과자나 떡볶이, 튀긴 스낵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특히 의사로부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라는 주의를 받으신 분들은 사과와 호두를 드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치의에게 직접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사과를 좀 먹어도 될까요? 된다면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호두 몇 알을 곁들여도 괜찮을까요?
의사가 허락할 때만 이 조합을 식단에 넣으시고 항상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의 신장이 매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호두와 우리에게 친숙한 녹색 채소들입니다. 즉, 상추, 깨십,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은 아파트 주방부터 동네 식당까지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녹색 채소는 몸에 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것을 막고 천천히 오르내리도록 돕습니다. 50세가 넘어 혈당과 지질 수치가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에게 녹색 채소를 늘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짠 멸치볶음, 양념이 과한 북어포, 소금에 절인 짠 반찬들로 가득한 식탁 대신 조금씩 한국식 샐러드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양배추를 가늘게 썰고 상추 몇 장을 뜯어 넣은 뒤 깨십도 몇 장 썰어 넣으세요. 그 위에 호두 3, 4알을 으깨어 뿌립니다. 드레싱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두르고 쌀식초 몇 방울,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금 아주 조금이나 전화트름 간장을 살짝만 곁들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과 소금을 최소화하고 설탕과 소금, 첨가물이 많은 시판 드레싱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적은 채소 호두 샐러드 덕분에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을 배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몸은 호두와 들기름으로부터 좋은 지방을, 채소로부터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습니다. 녹색 채소의 비타민과 호두의 좋은 지방이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가꿔줍니다. 건강도 챙기고 피부도 챙기는 일석이조 식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짠 멸치볶음 한 접시, 대신 호두를 곁들인 채소 한 접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혈압과 지질 수치, 그리고 신장의 부담은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끈기 있게 지속되어 실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호두와 죽 또는 잡곡밥입니다. 이것은 치아가 약해 씹기 힘들거나 몸이 피곤하고 병후 회복 중인 분들에게 진정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 흰죽이나 흰밥에 물을 말아 짠지 하나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기에는 속이 편해 보여도 영양가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때 호두를 올바르게 조금만 추가하면 죽 한 그릇, 밥 한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와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서도 여전히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죽이나 곡물죽을 끓여보세요. 죽이다, 이거 어느 정도 식었을 때 호두두 두세, 알을 곱게 갈아 위에 뿌려 섞어 드시면 됩니다. 곱게 갈면 살에 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몸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이 식사는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거나 약을 많이 복용해야 하는 시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죽은 소금이 적고 호두가 가미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심장, 뇌, 혈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정식 식사 때는 잡곡밥이 아주 좋은 바탕이 됩니다. 잡곡밥 한 그릇, 채소국, 싱겁게 조리한 몇 가지 반찬을 드신 후 디저트로 짜지 않게 볶은 호두 3에서 4알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후에 찾는 달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너무 단 과일을 피할 수 있고 혈관에는 유익한 지방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호두가 주인공이 아니라 식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먹씩 죽이나 밥에 쏟아붓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전체 열량이 높아져 체중이 늘고 그만큼 관절, 심장, 신장 모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모든 조합은 반드시 의사가 정해준 안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소량의 견과류 섭취를 허락했다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대신 이러한 안전한 조합들로 조금씩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 지침을 우선하십시오. 제가 가장 바라는 점은 여러분이 이 원칙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호두는 신선하고 소금과 설탕, 기름이 적은 식품과 함께 적당량을 먹을 때만 진짜 황금이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호두를 뿌린 단호박죽, 견과류를 곁들인 채소 접시, 달콤한 과자 대신 사과와 호두 몇 알이 올라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신장과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큰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호두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어느 정도가 건강에 좋고 어느 정도가 신장을 힘들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몸을 돕는 보조식품과 신장의 부담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똑같은 호두라도 사람마다, 기저질환마다, 건강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고하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은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고 신장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심한 신부전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중간 크기 호두 5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이 과자, 짠 스낵, 떡볶이 같은 것들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원래 먹던 양에 추가로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드시던 분이 여기에 견과류 한 주먹을 더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심장, 신장, 무릎 관절은 늘어난 체중과 과잉 영양분이라는 짐을 더 짊어져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고 혈당이 경계선에 있지만 신장은 아직 정상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살살 드셔야 합니다. 하루 4에서 5알 정도면 충분하며 동시에 김치, 멸치, 짠 국물의 소금을 줄이고 과자와 음료수도 멀리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기 단계에 상관없이 견과류 섭취량에 대한 모든 결정은 주치의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몇 번 2에서 3알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혈액이나 소변검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숫자는 없으며 오직 여러분의 두 신장에 맞는 양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견과류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신장을 존중하며 식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할 숫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많은 분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무심코 잘못 드시곤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라기보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자, 이제 한국의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호두와 견과류를 드실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5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대용량 봉지에서 견과류를 꺼내 먹다 보면 어느새 반 봉지를 비우곤 합니다. 견과류가 튀긴 과자보다 나은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체중이 늘고 고지혈증이 생기며 혈당이 출렁거려 신장이 매일 처리해야 할 노폐물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곡물, 건강, 견과라는 라벨이 붙은 과자, 사탕, 스낵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겉면에는 호두 사진이 가득하고 건강에 좋다고 적혀 있지만 뒷면을 보면 대개 설탕과 기름이 맨 앞에 적혀 있고 견과류는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혈관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그 설탕, 나쁜 기름, 그리고 소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대용량 봉지를 사서 주방 선반에 두고 여러 번 열고 닫는 것이죠. 견과류 속 기름이 상해서 찌든 내가 나고 심지어 곰팡이가 피기도 하는데 이때 견과류는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호두를 모든 병을 고치는 약처럼 여기고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면서 견과류를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호두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식품일 뿐 의사의 처방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신장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도 의사에게 묻지 않고 주변의 권유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견과류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작 의사는 칼륨이나 인 또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두 신장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먹으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은 일주일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장에 더 친화적인 방식으로 호두를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처방식단이 아니라 참고용 제안입니다. 특히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은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십시오. 일반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이 7일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 즉 짠 멸치볶음, 설탕과 기름이 많은 견과류 과자, 그리고 상한 견과류와는 절대 호두를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밤 9시 이후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 시간은 장과 신장이 쉬어야 할 때인데 늦은 시간에 견과류를 먹으면 소화기관과 신장이 쉬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 이틀은 평소 드시던 한국식 식단을 유지하시되 밥, 채소국, 반찬을 평소보다 조금 더 싱겁게 간을 하십시오. 식후에 달콤한 디저트나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는 대신 짜지 않게 볶은 호두 사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는 떡이나 과자 대신 사과반 알과 호두 2알을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소금, 설탕, 기름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아침 식사로 따뜻한 단호박죽을 준비해보세요. 그 위에 으깬 호두 2, 3알을 뿌려 드시는 겁니다. 점심은 여전히 잡곡밥, 채소국, 덜 짠 반찬으로 드시되 하루 견과류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추가로 호두를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더 가벼워지는지, 속이 편안한지, 오후에 단 것이 덜 당기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점심때 간단한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채에 썬 양배추, 상추, 깨씹에 참기름과 식초를 살짝 두르고 으깬 호두 3, 4알을 뿌리는 겁니다. 밥은 평소처럼 잡곡밥에 싱거운 채소국이나 두부국을 드세요. 오후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호두 2알을 더 드실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전만큼 짠 멸치호두볶음이나 아주 단 견과류 과자가 여전히 맛있는지를요. 이 기간 내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견과류 섭취량이나 음식의 변화는 반드시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의사만이 여러분의 정확한 검사 결과와 병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 머릿속에 여러 가지 사소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신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마치기 전에 많은 분이 제게 물으셨던 몇 가지 질문에 빠르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호두를 많이 먹어서 신장이 나빠진 걸까요? 요통은 근육, 뼈, 관절, 신경 문제나
수면 자세 때문일 수도 있고 신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호두 몇 알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요통과 함께 다리가 붓고 너무 피곤하며 소변량이 줄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짐작만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에 호두를 먹어도 되나요? 저녁 식사 후 조금 지난 시간에 소량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호두 몇 알은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기 직전에 한 주먹씩 크게 드시면 위와 장에 무리가 가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가급적 밤 9시 이후에는 견과류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두를 먹기 전에 물에 불려야 하나요? 물에 불리거나 가볍게 볶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더 고소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적당량을 먹고 보관을 잘하며 너무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음식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호두를 먹어도 될까요? 보통은 매일 소량 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의사가 칼륨이나 인 섭취를 제한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혹은 잠시 끊어야 하는지를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명확해지셨을 것입니다. 호두 섭취는 죄도 아니지만 모든 병을 고쳐주는 기적도 아닙니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핵심 사항과 작은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견과류 한 줌을 쥘 때마다 이것이 내 신장을 보호하는 것인지 힘들게 하는 것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0세 이후 신장에 부담을 주기 쉬운 악당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짠 멸치호두 볶음, 설탕과 기름 가득한 호두 과자, 그리고 잘못 보관해 상한 호두입니다. 우리는 40살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순, 70의 삶을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것인가? 항상 과부에 걸릴 것인가? 내 발로 든든하게 걸을 것인가? 타인에게 의지하며 힘들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신장과 심장 모두 튼튼하게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